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세상에는 나쁜 무당도 많다. 제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옛날부터 가위 많이 들렸어도 귀신은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데 그때 생각하면 기분도 안 좋고 황당한 경험이라 우연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 1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가게 손님이 식사하러 오셨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붙였는데 다짜고짜 자신이 무당이라고 가게 잘 봐준다면서 자기 집에 먹을 거 많다고 가져다 먹으라 하더군요. 싫다고 여러 번 거절하였으나 손님이 계속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성의를 봐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당이 꽃도 있으니 꼭 홀에 걸어 놓으려고 하더군요. 며칠 후에 안 오냐고 전화 오길래 알겠다면서 찾아갔습니다. 산바로 아래 귀퉁이에 있는 허름한 집이더군요. TV에 나오는 그 무당의 집과 똑같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미신 안 믿지만 무당 자체나 무당이 주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손님이 주시는데 그냥 맞자고 좋은 뜻으로 받아오자고 하셔서 결국 과일, 음료수, 과자 박스에서 정말 큰 박스로 3박스 챙겨왔습니다. 하얀 국화꽃도 챙겨왔습니다. 집에 와서 꽃은 홀에 걸어놨고 그리고 무당이 주는 음식은 먹고 싶은 마음 없었는데 그래도 이왕 가져왔으니 하나는 먹어보자고 생각해서 먹어봤더니 정말 맛있더군요. 완전 꿀맛이어서 계속 먹었습니다. 맛있는데 먹어야죠. 아무튼 배도 부르고 그날 저녁은 이상하게 많이 피곤해서 일찍 잤습니다. 근데 자는 도중에 자꾸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밖에서 애들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계속 귀에 맴도는 소리가 나니 신경이 쓰이더군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보니 오빠, 이리 나와봐. 나랑 놀자. 이러더군요. 잠시 후 다른 아이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형아 나와봐. 나랑 놀자. 벌써 날이 밝았나. 생각했지만 몸도 너무 피곤하고 일어나기가 싫더군요. 별 생각 없이 다시 잠을 청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도 똑같은 말만 하고 귀에 거슬려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피곤하지만 일어나서 방문 열고 나갔더니 낮도 아닌 한밤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새벽 2시쯤이더군요. 이상한 꿈 꿨나 생각해서 다시 잤습니다. 다음날 점심쯤에 어머니께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무슨 일인지 여쭤보자. 잠을 자고 있는데 웬 애들 2명이 와서는 계속 꽃 가져가야 한다고 꽃 어디 놔두었냐면서 잠도 못 자게 밤새도록 괴롭혔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 듣고 나니 순간 할 말이 없어지더군요. 밤에 뒤척이면서 들었던 그 목소리의 애들 같아서요. 기분도 안 좋고 찜찜해서 국화는 바로 처분했습니다. 무당이 준 음식들도 처분하려고 박스 보관했고요. 근데 그날 저녁에도 어머니 꿈에 애들이 나왔다더군요. 꽃 어디에 놔두었냐고. 어머니께서 갖다 버렸다고 2번 다시 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다음날 저희랑 친분 있는 아저씨께서 오셨는데 사탕과 과자 포장해 놓은 건 몇 개를 가져가셨습니다. 어머니랑 저는 가져가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다리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저희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수술 이후 며칠 지나서 퇴원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 우연히 음식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순간 뭔가 기분이 묘하더군요. 그때 제 꿈과 어머니의 꿈 그리고 아저씨께서 가져가신 후 교통사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찝찝하더군요. 며칠 후 무당에게 확인하고자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번호가 바뀌었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딱 그 꼴이네요. 물론 제가 미신을 믿는 것도 사주팔자나 귀신을 믿는 것도 아닌데 저 경우엔 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아무튼 그 무당 잡히면 그냥 안 둘 겁니다. 2번째 이야기, 이상한 여자.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야기다. 중간고사를 끝내고 나와 예민이 또 내 친구 커플 이렇게 넷이서 학교 밑지하 소주방에서 술을 먹고 있었다. 한창 시험을 끝내서 부어라 죽자 마시자 하는 분위기에 젖어 편안하고 신나게 놀고 있었다. 한 12시쯤 되니 갑자기 나는 오줌이 마려웠다. 나 오줌 좀 싸고 올게. 싸게 싸고 와라 새끼야. 근데 그 소주방이 자아라서 화장실이 진짜 높게 있었다. 아니 계단이 상당히 가파르고 높았다. 뒷문으로 돌아가 문을 열고 힘들게 계단을 올라갔다. 술이 조금 골아서 해롱해롱 대며 겨우 올라가니 뭔가가 내 옆을 스쳐갔다. 그러더니 무슨 소리가 들려왔다. 엄청나게 놀란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어떤 여자가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술이 확 깨버렸다. 아니 너무 놀랐다. 소리를 질렀다. 여기 사람 다쳤어요. 그리고 여자를 보러 갔다. 놀랬다. 여자가 엎어져 있는데 머리 주변에서 피가 홍수 나듯이 나는 게 아닌가. 진짜 놀랬었다. 아니 간이 떨어질 뻔했다. 공포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광경이었다. 세상에 사람한테서 그렇게 피가 많이 난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다. 피가 진짜로 벌컥벌컥 쏟아져 나왔다. 구급대원이 왔다. 그 여자친구들은 난리가 났고 울음바다가 되었다. 나는 너무 놀라서 어쩌지도 못하고 여자를 뒤집었다. 세상에, 사람 얼굴이 저렇게 부을 수가 있었던가. 얼굴 오른쪽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남자 큰 주먹 4개는 될 정도로 부은 것이다. 이때 소름이 끼친 게 그 여자를 안고 울고 있던 여자가 똑같이 생긴 거다. 나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도 같다. 나는 너무 놀라서 오줌을 쌀 뻔했으나 상황을 보니 다친 여자는 쌍둥이였다. 일란성이었다. 게다가 그날은 그 쌍둥이들의 생일 잔치였다고 한다. 더더욱 나를 괴롭힌 것은 그 여자가 굴러떨어진 걸 본 건 나 혼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건드린 게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눈초리를 느꼈다. 나는 굳어버렸다. 아니 너무 놀라서 말도 못했었다. 간단한 지문 채취와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냥 다쳤겠지 하고 안심했다. 너무나 놀랬었고 순식간이라서 잊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다음날 학교를 가니 그 여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겁이 났다. 그 여자가 죽는 걸 본 사람은 나 혼자 아닌가. 내가 어찌해야 될까? 20년 살면서 사람이 죽는 광경, 사람이 내 눈앞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 평범한 남자인 나로서는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다. 일부 그 여자의 친구들의 눈초리를 보자 겁이 덜컥 났다. 내가 안 죽였어. 내가 안 죽였다고라고 외치고 싶다. 그 죽은 여자의 쌍둥이와 눈이 마주칠 때의 섬뜩함. 학교 가기 싫었다. 아니 무서웠다. 아니 내가 뭐를 어떻게 했길래 사람이 죽는 광경을 봐야 되는 건가. 도망가고 싶었다. 확실한 건 그 여자가 죽는 과정과 그 순간엔 나밖에 없었다. 제길, 마침 시험도 끝났었고 학교도 가지 않았다. 소문이 들렸다. 그 여자는 장례식을 학교에서 했었고 그 쌍둥이 여자는 울다가 실신했다고 했다. 내가 죄인인 마냥 나는 현실을 피하고 있었다. 20살인 나이로 사람의 죽음을, 그것도 내 눈앞에서 피를 흘리고 죽는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았다. 무서웠다. 한 달 후 나는 내 애인과 내 친구 커플, 전에 그 여자가 죽을 때 같이 있던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다. 사실 너무나 무서워서 서로 입에 담지도 않았다. 아니 내가 너무 신경질적으로 나가니 친구들이 이야기를 회피하는 듯 했다. 놀러 간 곳은 대성리 1박 2일 코스였다. 한창 성수기지만 우리는 일부러 한적하고 구석에 박혀있는 민박집을 구했다. 워낙 외져서 사람 그림자도 없었다. 있는 건 무성한 나무와 앞에 강가뿐이었다. 주위에 집도 없었다. 오로지 민박집과 주인이 운영하는 조그만 구멍 가게뿐이었다. 다만 시원하게 쉬고 싶을 뿐 아무 상관 없었다. 정말 신나게도 놀았었다. 모두들 사진 찍고 배 타고 노래 부르고 하이킹하고 밥 해먹고 모두들 그 여자의 죽음 따윈 모두 잊고 신나게 놀았었다. 문제는 그날 밤이었다. 잊고 싶은 그날 밤. 4명이서 술판을 벌였다. 대학교 1학년생이니 뭐 돈이 있었겠는가. 마른 안주에 맥주에다가 소주 섞어 먹었는데 술이 모자랐었다. 한창 흥이 올라서 양주 가자. 내가 우리 아버지 양주 훔쳐왔다. 콜. 신나게 놀았다. 자, 이 순간부터 생각을 해보자. 방이 사각형 모양이다. 창문은 딱 하나다. 내 집 모여 앉은 조그만 탁자 역시 사각이었다. 우연이었을까? 나 혼자서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창 술 기운이 올라서 신경도 안 쓰였다. 순간 뭔가가 지나갔다. 아니 아주 순간적으로 뭔가 흐느적거리며 창문에서 내 시야에서 아주 찰나로 아주 빠르게 지나갔다. 나는 소리를 질렀다. 나왔어. 뭔가가 지나갔다고. 난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흥분해버렸다. 놀란 가슴을 달랠 길이 없었다. 하지만 내 이야기를 비웃으며 친구들이 거짓말 말라고 웃고 난리가 아니었다. 당연한 것이 모두들 얼큰하게 취해 있었다.
나 스스로 놀랬었지만 내가 뭘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갔다. 한 1시쯤 됐나? 화장실이 가고 싶었다. 정말로. 근데 웃긴 건 그 민박집이 한창 외져서 엄청 산 중턱에 외진데 있을 뿐더러 벼랑 끝에 위치해서 우리가 있는 그 집 3면이 벼랑이고 한 면만 평지였다. 나머지는 발만 잘못되면 떨어진다. 산이라서 산사태 위험으로 빗도랑을 안 만들려고 그렇게 만든 듯 했다. 웃긴 건 또 화장실이 그 집하고 떨어져 있었다. 아주 촘촘하게 화장실 10개가 붙어 있던 것이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로 향했다. 코너를 돌아서 화장실을 보니 맨 끝에 화장실만이 불이 켜져 있었다. 그러니깐 코너를 돌자마자 화장실들이 쫘라락 위치하고 있는데 그중 제일 먼 화장실이 불이 켜져 있었다. 왠지 다른 불이 꺼져 있는 화장실은 보기도 싫었다. 불 켜져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시원하게 볼일을 보는데 소변기였다. 서서 오줌을 누고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그런 거 느낀 적 있는가? 등 쪽부터 소름이 천천히 끼치더니 움직일 수 없는 누가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 말이다. 아니 뭔가가 나를 찐두르는 듯한 느낌. 난 그 순간 느꼈었다. 뭔가가 있다. 아니 나를 보고 있다. 등이 따가울 정도로 한 5분 동안 서 있었다. 뒤를 볼 수가 없었다. 아니 보면 정말 뭔가가 있을 것만 같아서 무서웠다. 차라리 소리를 지르고 싶었으나 소리도 나오지 않는다. 분위기에 압도된 것이다. 아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머리만 왼쪽으로 돌려보았다. 다행이다.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돌아본 순간 나는 후회를 했다. 그 화장실 창문이 하나 있는데 나의 왼편에서 고개를 들어야 보일 만한 창문이었다. 내 바로 뒤에는 없어서 내 왼쪽을 보았다. 돌아보고 바로 그곳이 아니란 걸 느꼈다. 시선을 느껴서 내 머리 위가 뜨뜻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서 그곳에서 누가 나를 보고 있었다. 빼꼼히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심장이 멈추었다. 너무나 또렷하게 보았다. 너무 놀라서 얼굴은 기억이 안 난다. 기억나는 건 여자라는 거, 흰 옷이라는 거,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는 거였다. 소리를 질렀다. 달렸다. 뒤도 안 봤다. 뭔가가 따라온다. 넘어졌다. 넘어져도 기어가면서 다시 일어나 다시 달렸다. 친구들 있는 방으로 달려가서 소리쳤다. 얘들아, 나 귀신 봤어. 진짜야. 내 뒤에 뭔가가 있니? 나는 방문을 열고도 뒤를 돌아볼 수 없었다. 애들은 웃고 난리가 났다. 나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난 무언가를 봤다. 단발머리에 흰옷, 여자 두 손, 눈. 나는 아찔했다. 바로 그 여자가 아닌가? 한 달 전에 죽은 여자 말이다. 얼굴은 기억이 안 나도 그날 입었던 옷이 흰색이라는 게 기억이 난다. 왜냐하면 흰옷이라 피가 물들어서 아주 인상적이었다. 또한 쌍둥이 모두가 단발이어서 기억이 잘 났다. 나는 정말 그 여자를 본 건가? 나는 가능한 한 빨리 도망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창문도 볼 수 없었다. 나는 친구들에게 달려들며 외쳤다. 나는 봤어. 그 여자를 봤어. 그 여자. 어떤 여자? 말을 해봐 새끼야. 친구들도 너무나 놀래서 땀 범벅이 되어 있는 내 모습을 보며 장난이 아니란 걸 인식한 것처럼 보였다. 그 여자 기억하지? 그때 죽은 여자, 걔를 봤어. 아니 본 게 아니라 눈이 마주쳤어. 창문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었어.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무서웠다. 아니 불현듯 내가 죽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 그럴까? 하도 공포영화에 노출이 돼서인가? 갑자기 뒷골을 세게 맞은 듯 뭔가가 생각이 났다. 이건 어떤가? 그 여자가 술이 취해서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그 여자 자신도 자기가 왜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 아닐까?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나를 보고 자신도 모르게 술김에 내가 밀어서 죽은 줄 알고 나를 따라다니는 거라는 멍청하면서 단순한 생각이 들었다. 난 무서웠다. 자지 달고 20살이었지만 대책이 있었겠는가. 나도 사람인데 귀신을 직접 봤는데 어느 평범한 누가 그것을 안 무서워하겠는가. 당황한 친구들 둘 중 한 녀석이 당차게 말했다. 조까, 귀신이 어디 있어. 내가 잘못 본 거야. 같이 가자. 그리고 다시 보자 뭐가 있는지. 라고 말했다. 난 싫다고 말했다. 또 가면 또 볼 것 같았다. 그 여자 흰옷, 아니 다시 생각하니 흰옷에 검붉은 피가 묻어있는 것 같기도 했다.
다시 떠올리니 끔찍한 생각만이 들었다. 가기 싫었다. 근데 여러분도 실제로 이 상황이 되면 안 갈 수가 없다. 계속 그 방에서 견디고 있을 것인가. 우리 네 명이서 모두 같이 가기로 결정을 했다. 넷이서 손을 잡고 다시 화장실로 가기로 말이다. 물론 나중에 후회할 짓이었지만 내 친구 녀석 앞장서서 다가갔다. 화장실이 있는 코너. 나는 뭔가가 튀어나올까봐 눈을 질끈 감았다. 역시 난 멍청했다. 까먹은 사실이 있었다. 분명 아까는 맨 끝에 쪽 불만 켜져 있었는데 코너를 돌기도 전부터 불빛이 보이는 거 아닌가. 진짜 너무너무 살벌했다. 친구가 그 코너를 일축히 천천히 보았다. 야, 어디서 봤다고? 몇 번째야? 뭐, 맨 끝. 그쪽만 불이 켜져 있었어. 뭐, 야 잘못 본 거 아니야? 왜? 뭐가 있어? 아니 그쪽만 불이 꺼져 있고 다른 모든 곳에 불이 켜져 있는데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냥 소리만 지르고 달렸을 뿐 나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이런 나를 황당하듯이 친구들이 쳐다봤다. 나는 달렸다. 뒤에서 비명이 들려왔다. 나는 안 봤다. 그냥 방으로 와서 이불을 뒤집어 썼다. 애들이 들어왔다. 나는 물었다. 왜 그래? 응? 말해. 왜 그래? 왜 소리 질러? 너 나간 순간 문이 열렸었어. 문. 끝에 문이. 이런 시발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나는 평범한 남자로서 거우도 잡지만 이런 정체도 알 수 없는 것에 시달리면 누가 견뎌. 서로 손을 잡고 넷이서 뭉쳐 있었다. 그 창문은 커튼으로 가리고 서로 쳐다보면서 아니 서로 사방을 감시했다. 뭔가 나올까봐 무서워했지만 그래도 겁이 나서 계속 서로 말도 안 하고 쳐다만 보았다. 그러기를 30분. 시발 욕이 나오는 일이 생겼다. 같이 갔던 여자애가 화장실이 가고 싶댄다. 시발 얼마나 욕이 나왔던지. 미친년. 게다가 큰 거라네. 하하. 기가 막혔다. 어쩌겠나. 그때 한창 내 친구가 꼬실 때여서 여자가 원하면 뭐든지 해줄 시기인데. 친구가 나를 쳐다봤다. 어쩌겠는가. 시발 가야지. 내 여자친구는 죽어도 못 가겠다고 한다. 아예 분위기에 압도돼서 움직이지를 못하였다. 이불 뒤집어 쓰고 못 가겠단다. 3시 갔다. 화장실로 가니 아까 그 상태였다. 마지막은 불이 꺼져 있고 나머지는 다 켜져 있었다. 가운데 칸으로 갔다. 여자는 일 보러 갔고 나와 친구는 담배 하나씩 물고 말도 안 하고 주변을 두리번 거렸다. 가슴이 뛰고 겁이 나서 방에 가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다. 여자 하나 어떻게 버리고 가는가? 여기서 생각해보면 화장실 문에서 나는 내 뒤와 옆을 보고 내 친구도 뒤와 옆을 서로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무엇이 나오기를 기다리듯이 말이다. 아무 일 없었다. 왠지 마음이 놓였다. 야, 볼일 다 봤냐? 빨리 나와. 지금 나가. 가자. 문이 열리는 순간 나와 내 친구는 애고 살았구나. 한 찰나. 여자는 비명을 질렀고 방으로 달렸다. 영문도 모르는 우리들도 소리를 지르고 따라갔다. 방으로 들어간 여자. 왜 그래? 응? 왜 그러냐고. 나 말이야. 말해 빨리 답답해. 봤어. 그 여자. 내가 화장실 문을 여는데 바로 앞에 나무들 사이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 흰옷 맞지? 응? 얼룩 있는 흰옷에 나무 사이에서 머리만 내밀고 보고 있었어.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어. 그 여자 입을 벌리고 있었어. 맞다. 나와 친구는 뒤와 옆을 볼 뿐이었다. 그 화장실에서 정면은 보지 못한 것이었다. 시발 멍청했었다. 우리는 아무 생각이 안 들었다. 이건 귀신이 맞는 거다. 나도 봤고 이 여자애도 봤다. 왜 그러는 거지? 왜 우리를 괴롭히는 거지? 내가 안 죽였어. 내가 안 죽였다고. 너무나도 괴로웠다. 아니 그런 것보다 내가 죽을까봐 겁이 났다. 정신이 반쯤 나가 분위기에 압도된 내 친구는 눈이 풀렸다. 아뿔싸 시발 내 여자친구가 없다. 너무 괴로웠다. 눈물이 다 나더라. 여자친구가 없어. 내 여자친구가 방에 돌아왔는데 여자친구가 없어. 그때야 친구들이 상황을 눈치챘다. 여자는 울고 남자애는 멍하니 서 있고 나는 패닉 상태였다. 어디 갔지? 응?
방을 훑어보니 남겨있는 건 팽개쳐둔 이불 뿐이었다. 내 여자친구 신발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귀신이 잡아갔나? 못 켰나? 어디 갔나? 나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발이 움직이지를 않았다. 찾아야 돼, 찾아야 돼. 문을 열려고 했으나 친구들은 열지 말라고 무섭다고 이제 그만하자고 울었다. 나는 화도 났지만 이해도 갔다. 어쩌겠는가? 그래도 찾아야지. 여자친구가 없다. 아니, 이런 말도 안 돼. 나는 혼란스러웠다. 아니, 내 마음속에서 나를 위한 찾지 말아야겠다는 이기심과 어떻게 해서든 찾아야 한다는 여자친구를 위한 마음이 공존하고 있었다. 나를 나쁜 놈이라 생각지 마라. 대부분의 남자가 그러할 것이다. 분위기에 졸은 친구 커플은 둘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껴안고 정신병 걸린 애새끼들 마냥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나는 그 녀석들의 모습을 보여 아무 말 하고 싶지 않았다. 나 역시 그러고 싶었으나 어쩌겠냐. 나는 영웅도 용기 있는 남자도 아니다. 다만 신발도 신지 않고 사라져버린 여자친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급했다. 여자친구가 갈 만한 곳은 다른 민박집 방들, 화장실 근처 세면장, 주인집. 가장 유력한 건 주인집이었지만 실제적으로 그곳은 아닐 거라 생각했다. 원체 그곳은 우리가 머물고 있는 민박집과 거리가 조금 있을 뿐더러 이어지는 길은 불빛 하나 없는 오솔길이었기 때문이다. 우선 나는 냉정하게 맘을 먹고 방 안에 걸려있는 손전등을 잡고 빈 방들을 하나하나 열어보았다. 전에도 말했지만 그 민박집에 머무른 것은 우리뿐이었다. 1층에 방 2개, 2층에 방 2개. 첫 번째 방. 우리 옆방을 열어보니 깨끗한 방이었다. 2층의 첫 번째 방. 문을 여는데 금속성 마찰음이 내 귀를 갉아먹는 듯 천천히 열었다. 마음으로는 너무 열고 싶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이불 베개에 아무것도 하나 없었다. 왠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 되려 마음이 편치 않았다. 시발 차라리 나와라 족같은 귀신아. 이런 마음이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었는가. 그 여자가 발빛 끝하는 장소에 있었던 것일 뿐인데 왜 나를 따라다니는가. 왜 내 주위를 배회하는가. 모든 것에 짜증이 났다. 누가 말했었던가 사람이 무식해지면 용감해진다고. 그냥 싫었다. 이런 지겹게 하룻밤을 괴롭힘으로 당한다는 것 자체에 지역이 났는지도 모른다. 겁을 상실해버렸다. 마지막 2층 두 번째 방. 그 집 자체가 오래된 나무집이라 걸을 때마다 삐걱삐걱 소리가 났다. 거참 완전 내가 무슨 영화의 주인공 마냥 발을 내디딜 때마다 뿌드드득하는 소리가 내 귀를 괴롭힌다. 마지막 방. 문을 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속으로 살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 스스로 대견한 생각이 들었었다. 왠지 이제 앞으로 모든 것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순간 내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시발 그 방에만 창문이 있었다. 진짜 창문 생각하면 지금도 괴롭다. 내 방 창문도 보고 싶지 않다. 나는 그 방문 중간에 서서 뒤돌은 순간 한 걸음 내딛고 소리를 들었다. 아는가? 여자 손톱으로 긁는 소리. 난 들었다. 그리고 직감했다. 내가 그 방을 보고 뒤돌은 순간 무언가가 창문에 달려있다. 그 여자다. 바로 그 여자가 창문에 있었다. 손톱으로 긁는 것이었다. 난 움직이지 않았다. 멈춰 있었다. 아니, 다리가 말을 안 들었다. 소리가 커진다. 귀가 괴로울 정도의 마찰음이 들렸다. 몸이 떨렸다. 난 속으로 아 시발 내가 뒤돌아야 되나? 바람일까? 그년일까? 돌아보면 죽나? 그 여자 얼굴을 보기 싫은데. 내 여자친구만 찾으면 되는데. 아 시발 살려줘. 속으로 절규를 했다. 울고 싶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울고 싶었다. 모질게 마음 먹고 도망가기로 결정했다. 뛰었다. 방문도 닫지 않고 밑에 층 친구들 방으로 있는 힘을 다해 달렸다. 벌컥 방문을 열고 뒤도 안 돌아보고 소리 질렀다. 얘들아, 뭔가 있어. 뭔가 있다고. 지금 이 집에. 그때까지 이불을 덮고 있던 친구들은 이불을 덮고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한마디 한다. 정훈아, 창문에서 소리 들었니? 응? 들었냐고? 놀랬다. 나만 2층에서 들은 줄 알았다. 너도 들었냐? 긁는 소리. 그 여자가 한 건가? 개새끼야. 내가 2층에 간 동안 그 시발년이 우리 방 창문을 그러고 있었다고. 다 너 때문이야.
미친 새끼야. 너랑 같이 있어서 우리가 죽으면 내가 책임져. 시발놈아, 내가 귀신 빨리 만나서 빌던가 말하던가 뭐라도 좀 해봐. 어이가 없었다. 친구라고 믿었던 놈이 공포로 이성을 잃은 것이다. 우선 나는 대꾸한 것도 없었다. 옆에 그 녀석 여자친구는 공포와 술 기운으로 눈이 풀려 있었다. 이제 이 집에는 없다. 다만 안 것은 그 귀신이 우리 주변을 돌고 있다. 그것도 괴롭히고 있다. 웃겼다. 오늘 밤 동안 우리를 조일 것이다. 현재 시간은 새벽 2시 30분 정도였다. 찾자. 여자친구를 찾고 4명이서 같이 새벽이라도 택시를 타고 나가는 거라고 결심을 하고 우선 나는 남은 곳 주인 집을 향해 가기로 했다. 혼자서 그 어두운 오솔길을 달렸다. 손전등 하나 들고 아무 생각 없이 달렸다. 빨리 달릴 생각뿐 내 주위에 쌓여있던 깨끗한 나무 틈에서 귀신이 대가리를 내밀 건 뭐 하건 우선 달렸다. 주인 집이 보였다. 아, 살았다. 불이 켜져 있어. 쿵쿵. 문을 두들겼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문이 열렸다. 주인집 아저씨였다. 왜 그래 학생? 여기 여자애 하나 안 왔어요? 네. 나이는 20살 정도고요. 찌복 입고 있었어요. 응, 여기 있어. 가게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던데. 아, 살았다. 여자친구는 이곳에 있는 거다. 달려갔다. 예민아. 힘이 없는 목소리였다. 여친은 가게 의자에 앉아서 음료수 하나 까고 있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우리들 화장실 간 사이에 여기 오면 어떻게 해? 도망가자. 빨리. 우린 도망 못 가. 왜? 지금 가야 돼. 아니면 우리 죽어. 나 사실은 너희가 화장실 간 사이에 혼자 있었는데 창문에서 그 여자 봤어. 똑같아. 손을 모아서 창문 너머서 날 보고 있었어. 흰 옷이야. 레이스 달린 거. 눈이 소름 끼쳤어. 아니, 눈동자가 없었던 것 같아. 너무 무서워서 방문을 열고 도망갔어. 사람 많은 데로 가려고. 그런데 뭔데 말해. 속 터져 죽겠으니까 빨리 말해. 나도 봤어. 알고 있으니 빨리 말해. 주인 집을 지나서 조그만 다리 건너는데 사람 형체가 보였어. 그래서 조금 가까이 가니 옷이 흰색이라 더 이상 못 가고 주인 집으로 왔어. 나 움직이기 싫어. 무서워. 그냥 나 여기 있을래. 할 말이 없었다. 나만 보는 게 아니다. 내 친구들 모두 귀신을 봤다. 시발 20년 살면서 귀신이란 거 콧방귀만 뀌며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볼 때도 웃기만 했던 나였는데 기가 막혔다. 어쩌겠는가? 우선 방법이 없다. 지금은 지갑도 돈도 없다. 여자친구를 끌고 우리 방으로 갔다. 여자친구가 울고불고 못 가겠다고 매달리는 걸 억지로 끌고 방으로 갔다. 넷이서 모였다. 나는 술을 권했다. 야, 먹고 죽자. 어차피 진짜 귀신이 우릴 죽이려면 못 죽이겠냐? 그냥 먹고 기다리자. 방법이 없다. 그냥 술 먹고 죽자. 한심한 방법 아닌가? 어쩌겠는가 방법이 없는데. 여자 둘은 울면서 눈물 콧물과 술을 섞어서 마셨다. 안주도 없이 그것도 테킬라를. 내 친구는 담배를 피며 계속 원샷했다. 나는 계속 머릿속에서 가시지 않는 그녀의 얼굴 흰 옷, 단발머리, 휘얼룩, 가지런한 두 손, 창문 긁는 소리, 두들기는 소리, 그 눈동자. 마시자. 죽자. 마시자. 잊자. 마시자. 그리고 쉬자. 일어났다. 아침 8시 정도다. 살았다. 나는 달렸다. 그리고 주인 아저씨와 아주머니한테 어제 이야기를 했다. 아주머니 아저씨가 웃으시면서 취해서 그렇다고 하시며 말씀하셨다. 학생이 귀신 본 화장실 방이 끝이야. 벼랑이랑 맞대고 있어서 그 창문에 뭘 봤으려면 2미터도 넘어. 그리고 요즘 사람이 없어서 화장실도 일부러 딱 10칸 중 2칸만 불이 들어오게 절전해 놨는데 머리가 아득해졌다. 그건 뭐지? 내가 본 거는 화장실에 9개 칸이 불이 있었는데 그리고 내 친구 여자친구가 들어간 칸은 분명 가운데였는데 끝에 2칸만 이 불이 들어온다니. 맞구나. 내가 귀신을 본 거구나. 내가 귀신을 본 거야. 아니 같이 하루를 보낸 거야. 아무 생각이 안 들었다. 친구들 모두 말을 안 했다.
퀭한 얼굴로 짐을 부랴부랴 쌌다. 정말 대화 하나 없이 짐을 싸고 기차를 타고 누가 그랬냐는 식으로 헤어졌다. 집에 오니 꿈만 같았다. 살았다. 이 생각뿐이었다. 아니 되려 웃음까지 났다. 내가 귀신을 봤네. 근데 밤이 되었다. 이제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다. 또 그 여자가 우리 집까지 올까봐. 지옥 같았던 기억들. 내 눈앞에서 여자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광경. 2달 뒤 내 눈앞에 나타난 죽은 그 여자. 귀신, 화장실 눈동자, 피 모은 2손, 시체, 창문 긁는 소리. 생각만 해도 온몸이 오그라드는 듯한 느낌이었다. 어찌됐건 나는 귀신이랑 한밤을 같이 보내며 살아왔다. 내가 죄졌냐? 속으로 별의별 젖 같은 생각을 하고 왔다. 돌아온 날, 날이 저물수록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내 방의 반이 창문이다. 터서 개조한 방이라서 모두 창문이다. 어젯밤 잠시 내내 귀신에게 쫓겨다니다 왔는데 혼자 집에서 창문이 반인 방에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너무나 두려운 감정에 술에 몸을 맡겨 몰려있지만 그럴 생각도 들지 않았다. 모에 홀린 사람인 마냥 방구석에 쪼그려 있었다. 시간은 가고 날이 어두워졌다. 나는 자신이 없었다. 그녀를 다시 볼 거라면 그냥 차라리 죽고 싶었다. 귀신이라 대책도 세울 수 없었다. 그래도 시간은 갔다. 저녁 9시. 나는 스스로 미쳐가고 있었다. 어찌할 바도 모르겠다. 혼자서 커튼을 치고 담배를 물고 있었다. 눈은 충혈되고 창문만 보면 그날처럼 뭔가가 나올 것 같았다. 그녀가 창문 뒤에서 손톱으로 긁고 있지는 않을까? 그녀가 그날처럼 2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나를 노려보고 있을까? 이번엔 내 목을 조르지 않을까? 나는 오늘 죽는 건가?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몸이 허해졌다고 실한다. 울고 싶었다. 시간은 간다. 밤 11시. 너무나 무서운 기분에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나야. 응. 뭐하니? 그녀씨야. 근데 나 그 여자. 말하지 마. 끊었다. 나는 혼자다. 밤 12시. 나는 미쳐가고 있었다. 방에서 노래 크게 틀어놓고 이불을 덮고 있었다.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심장이 멈추었다. 그러나 몸이 말을 안 들었다. 방문이 닫힌다. 두려움에 난 이불 속에 머리를 처박고 떨고 있었다. 이불을 걷으면 그녀를 볼 것 같았다. 살고 싶었다. 청각만이 있을 뿐이다. 다른 모든 감각들이 죽어버렸다. 뭔가 있다고 느껴졌다. 이불을 걷으면 뭔가를 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소스라치게 놀란 상태여서 너무나 긴장해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런 상태는 1시간여나 계속되었다. 답답하고 보고 싶었으나 용기가 나질 않았다. 그리고 난 잠이 들어버렸다. 나도 모르게 너무나 긴장해서인지 스스로 잠든지도 모르고 잠에 빠지고 말았다. 꿈속 나는 혼자서 골목을 걷고 있었다. 뒤에는 그녀가 쫓아오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그녀도 천천히 따라온다. 무서워서 걸음을 빨리 하였다. 그녀도 점점 빨라진다. 나는 뒤를 보지 못하고 점점 걸음을 빨리 할 때마다 뒤에서 점점 빨리진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뒤를 돌아보았다. 그 여자, 아직까지 잊히지 않는 그 여자, 흰 원피스에 단발머리, 머리를 푹 숙인 채 따라오고 있었다. 나는 좀 더 빨리 걸었다. 그녀가 뛰어온다. 너무나 놀랬다. 계속 달렸다. 내 바로 뒤에서 따라온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너무 무서워서 앞만 보고 달렸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녀는 머리를 쳐들고 피 묻은 옷에 피 묻은 손톱을 세우고 눈을 뒤집어 까고 머리에 부은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흘리며 입을 벌리고 괴성을 지르며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그것도 꿈속이었다. 꿈속에서 내내 골목길을 끊임없이 쫓겨다니고 말았다. 정신이 벌떡 들었다. 의식을 찾은 난 내가 내 침대 이불 속에 있는 걸 느꼈다. 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울음이 나왔다. 무서운 감정보다는 살아있다는 안도감으로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일으켜지지 않았다. 의식은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다. 눈을 뜨니 내 가슴에 그녀가 있었다. 내 가슴팍에 무릎을 모아 앉아서 2손으로 내 목을 조르고 있었다. 이게 가위라는 건가 보다. 나는 이때 처음 경험해 보았고
숨쉬기도 힘이 들고 정신은 말짱한데 가슴이 답답하며 움직일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해서라도 움직이고 싶은데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 서서히 머리를 든다. 얼굴이 피범벅이 된 그녀가 울고 있었다. 피와 눈물이 뒤섞인 피눈물을. 그리고 난 일어났다. 새벽 4시. 나는 홀린 것처럼 의자에 앉아서 땀을 닦고 몸을 감싸며 울면서 떨고 있었다. 견딜 수 없는 두려움과 이겨낼 수 없는 압박감이 들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으나 그것조차 무서웠다. 그렇게 뜬 눈으로 하루를 보냈다. 다음날 난대책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았다. 친척 어른들한테 물어봤다. 그리고 또 밤이 오고 난 일주일 동안 매일 같은 꿈과 가위에 시달렸다. 항상 꿈에서 나를 쫓아오는 그녀. 항상 눈물을 흘리며 내 가슴팍에서 울고 있는 그녀. 내가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정말로 소름 끼친다. 어떻게 이 글을 읽을 줄은 모르겠지만 나 지금도 닭살이 돋고 소름이 끼쳐서 글을 빨리 쓰기가 너무나 힘들다. 당신은 귀신을 믿는가? 본 적 없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말해버린다. 귀신 따위 만나면 죽인다고. 만나보면 그 말은 평생 하지 않을 것이다. 일반 사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공포였다. 일주일간 귀신에게 시달리니 나는 극도로 날카롭게 되고 신경질적이 되어가고 있었다. 얼굴은 수척해지고 안이기를 빼앗긴 마냥 밥도 넘어가지 않았다. 밤마다 그녀를 봐야 된다는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우리의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할머니께서 잘 아는 절이 있는데 아주 용하다고 했다. 내 이야기를 했더니 데리고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물론 나는 무교다. 근데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뭐든지 믿고 싶었다. 밤마다 나를 괴롭히는 그녀. 항상 피를 흘리며 소리를 지르며 나에게 다가오는 그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설사 이룬다 해도 그때마다 그런 꿈을 꾸고 일어날 때마다 가위에 눌렸다. 첫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날이 가면 갈수록 그녀의 화가 더해가는 듯 했다. 항상 나를 노려보는 그 눈빛이 무서워. 가위에 눌려 있을 때도 눈을 감고 싶었지만 눈이 감기지가 않아서 항상 1시간가량 그녀의 눈과 눈을 맞추어야 했다. 이 글을 읽는 당시를 상상 못한다. 그때마다 오금이 소스라치게 괴롭고 울음이 나온다. 몸은 움직이지 않고 항상 나를 이글거리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녀는 피를 흘리며 원한에 가득 찬 눈빛으로 봤다. 분명 그녀는 나를 원망하고 있던 것이었다. 그녀가 죽던 그 순간 술에 취해 내가 밀어서 죽었다고. 대성리 사건 이후로 나는 내 여자친구, 내 친구 커플 모두에게 연락을 끊었다. 아니, 그쪽에서도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나는 말라가고 있었다. 내 모든 정신세계가 말라가는 느낌이었다. 10일 사이에 4kg나 빠졌다. 밤만 되면 간질병 걸린 사람 마냥 공포로 몸부림쳤다. 어느 날 우리 할머니에게 연락이 왔다. 얘야, 너 귀신 본다며? 어떤 귀신이냐? 할머니, 모르겠어요. 항상 저를 원망하는 것 같아요. 밤만 되면 나를 붙잡고 꿈에서 저를 쫓아다니고 잠에 깰 때마다 제 가슴과 목을 눌러요. 죽겠어요. 할머니, 얘야, 내가 잘 아는 스님이 있는데 같이 안 갈래? 그분이 용하신 분이야. 그 사람 정말 용해요. 그래, 어서 와라. 지금 가자꾸나. 나는 못에나 홀린 듯이 아니 아무 지푸러기라도 잡자는 마음으로 달려갔다. 청계산 근처에 있는 조그만 절은 사실 절 같지도 않은 허름한 곳이었다.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은 기분이다. 벽에 알 수 없는 이상한 중국풍의 장군들의 그림, 눈을 감은 보살님, 어둑한 분위기. 정말 되려 이곳에서 귀신이 나올 만큼 아니 왠지 사이비 종교 같은 분위기라고 하는 게 정답일 것 같다. 근데 여기서 뭔가 있다는 걸 느꼈다. 나에게 다짜고짜 자네 뭔가 있구멍. 뭔가 버친? 한 여자가 당신 뒤에 있구멍. 네. 지금도 자네 뒤에 있어. 그 저녀는 왜 그리 자네를 노려보나. 숨이 막혔다. 아무 말 한 적도 없다. 그냥 얼굴만 보았고 우리 할머니께서도 이 귀신 이야기에 대해 일체 언급을 안 한 상태였다. 갑자기 울분의 울음이 밀려왔다. 눈물을 흘리며 나는 그 스님에게 매달렸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여자 어디 있어요? 말해주세요. 제가 죽인 게 아니라고. 나는 거기에서 보고만 있었다고. 이 잡귀야. 물러가.
천장이 꺼져라 스님이 호통을 치셨다. 갔어. 걱정 마. 전현 한이 맺혔나 보네. 원래 사람이 뜻하지 않게 죽고 자신이 왜 죽었는지 잘 모르면 안 가. 성불 안 해. 찌릿 잘못 걸렸어. 전현 눈보니 쉽게 안 떨어져. 자네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거야. 나는 울면서 매달렸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요. 제발. 나는 비참하다 할 정도까지 스님에게 빌었지만 비굴하다는 생각은 눈꼽만치도 들지 않았다. 다만 이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피 흘리는 눈. 나를 쫓아오며 지켜대는 손톱. 그렇게 애원하니 스님 말. 부적을 하나 줄 테니 침대 위에 붙이고 혹여나 누가 있는 느낌이 들면 절대 방 안을 나가지 마. 라고 말했었다. 내 방을 넘어서면 그녀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말했다. 부적을 받아서 집에 왔다. 떨리지만 아니 묘하게 안정되는 느낌이다. 그 스님의 카리스마 때문이었는지 나는 겁을 상실해버렸다. 방 안에 부적을 붙이고 잠을 청했다. 거짓말처럼 그녀는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다. 하루, 이틀,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나는 잠결에 화장실이 가고 싶었는데 워낙 잠결이라 방 안에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까먹고 말았던 것이다. 우리 집 화장실은 한쪽 벽이 내 허리선 위로는 모두 거울이다. 화장실에 가서 불을 켜고 용변을 보는 사이 내가 머리를 숙이고 용변을 보고 일 보고 손을 씻고 거울을 보는 순간 기분이 이상했다. 아니, 누가 내 목에 손을 대고 있었다. 그였다. 나는 얼어붙었다. 손을 바보처럼 허공에 물을 타려는 자세로 숨이 멈추어버렸다. 그녀의 얼굴은 안 보이는데 그녀의 손만이 내 목과 어깨 사이에 더욱하니 걸쳐져 있었다. 그 뒤로 천천히 내 오른쪽 어깨 뒤로 아주 천천히 그녀가 머리를 치켜들었다. 나는 눈을 감아버렸다. 아니 보기 싫었다. 병신 새끼. 병신. 10분간 그러고 있었나. 답답해서 아주 천천히 눈을 떠보려고 했었다. 아주 천천히 눈을 뜨니 내 눈썹이 보이더니 눈을 뜨니 그녀가 없다. 내 얼굴이 창백했다. 빨리 내 방으로 뛰어가야겠다는 생각만이 들 뿐이었다. 방으로 어서 달려가서 문을 닫으려고 손을 손 고리에 대는 순간 시발 또 그년이다. 이제는 그녀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내 방에서 3m 떨어진 곳에서 날 노려보고 있다. 그것도 엎드려서 말이다. 제게. 나는 방문을 쾅 하고 닫고 이불 속에 숨었다. 그리고 하루가 갔다. 나는 아침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문득 생각이 든 게 이게 평생까지 가야 되는 건가? 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말았다. 갑자기 그녀의 쌍둥이 여동생 만나야 돼. 만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 당장 학교로 달려갔다. 그녀의과 사무실로 가서 그녀의 신상명세서를 들고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녀 동생과 연락이 닿아서 만나자마자 나는 무서웠다. 아주 같다고는 못하겠지만 거의 같은 지금껏 나를 괴롭힌 그녀와 너무나 흡사한 느낌에 왠지 내 몸에 송충이가 기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오싹했다. 그 귀신과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물었다. 당신의 언니가 제 꿈속에 나타나서 저를 괴롭힙니다. 아니 꿈이 아닌 평소 밤에도 나타나서 저를 항상 괴롭힙니다. 어머, 그러세요? 저도 제 언니가 밤마다 나온답니다. 항상 피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언니가 왜 죽었는지 물어요. 한 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다. 맞다. 그녀는 자신이 왜 죽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 동생에게 내가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집으로 왔다. 밤이 깊어가는 순간 또 그녀가 나타나겠지라는 기분이 들었지만 잠을 청했다. 나타나지 않는다. 약 한 달이 지났나? 나타나지 않는다. 이제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동생에게도 전화를 했더니 언니에게 말은 했다고. 언니가 이제 자기 꿈에도 안 나타난다고 했다. 이제 끝났다. 이 모든 게 끝이 난 거다. 안심하고 부적을 띄고 잠을 청해보았다. 이상하리라 만큼 그날은 잠이 안 왔는데 아마 부적을 띈 첫날이어서 그런지 불안했지만 이제 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유를 가지고 잠을 청하려는 순간 그녀다. 그녀가 천장에서 나를 노려본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뭐야라고 소리를 쳤지만 그녀는 그대로 있었다. 벌떡 일어나서 벽에 기대어 나가 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는데도
그녀는 아주 천천히 천정에서 중력을 잊은 듯이 살포시 내려와 나에게 다가왔다. 헝클어진 머리, 붉은 눈 이마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 붉은 입술 나에게 가다온다.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가 나에게 말을 했다. 처음으로 내 사진 태워. 내 사진 태워. 그리고 사라졌다. 사진. 내가 그녀의 사진이 있었던가.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 또 그 다음날 또 그녀가 나타났다. 내 방 유리창에서 똑같이 하는 말. 내 사진 태워. 다음날 나는 미친 듯이 내 모든 것을 정리해 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아, 살고 싶어 그녀만 떠올리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문득 눈에 들어오는 종이 한 장. 그렇다. 내가 그녀 동생과 만나려고 뽑았던 사진이었다. 아마도 그녀와 쌍둥이라서 동생이 언니 사진을 쓴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당장 일어나 그 종이를 태웠다. 그 이후로 그녀를 볼 수 없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벌써 7년 전 이야기다. 지루하고 아주 긴 내 이야기를 읽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 당신은 귀신이 있다고 믿는가? 아니며 믿지 않는가? 믿는다면 지금 뒤를 보지 말 것을 권한다. 믿지 않는다면 귀신을 만나봐라. 지금 바로 당신 귀에서 피를 흘리고 당신과 눈을 맞추실 그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